권룡제 끝날 때 무렵에 청나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 시기에 청나라가 가장 강할 때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에 이제 와서 중국의 발달된 문물을 배우기도 하고 또 청의 문물이 전해지기도 하거든. 그럼 우리도 닮아가자. 부국강병하자. 그 다음에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사농공상,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선비, 농민, 수공업자, 상인, 직업적으로 다 평등하다. 이게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게 완전 깨는 거죠. 선비가 제일 좋다. 그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높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직업이 귀천이 어딨냐? 평등을 주장하는. 그 다음에 홍대용 잘 나옵니다 시험에. 홍대용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라는 책도 씁니다. 담원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그 다음에 수레나 선박이나 화폐를 사용하지.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나 배나 돈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박재가도 북학의라는 책에서 수레나 선박이나 소비나 무역을 강조했다. 여기도 수레 선박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이런 게요. 이 누구 거예요? 그럼 쌤 헷갈리게 이렇게 안 나옵니다. 분명히 책 이름이 나오거나 여러분한테 구분되게 나옵니다. 그 우물 비유가 있어요. 우물 비유. 여러분 우물 본 적 있나요? 우물. 네. 화본 적은 없죠? 우물. 그 전에 옛날 우물 그거 있는 거 가서 이렇게 푸는 그런 걸 하는 거 있더라고.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우물은 내가 한 우물 퍼내면 우물물 말라버리나?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퍼내도 우물 항상 거의 유지가 되죠. 지하수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계속 소비를 하고 무역을 하고 돈이 돌아야 된다는 그런 우물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나올 때. 그렇게 상공업을 진행하자. 사실 여기에 정약용도 여기 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개혁하자. 이 두 가지가 크게 봐서는 크게 두 가지. 물론 이거 말고 또 실학자 중에는 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국학. 우리의 학문, 지리라든가 지도라든가 또는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실학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봐봐. 능동적인 개혁안이었으나 완전한 유교 사상을 탈피하지는 못한다. 왜? 여전히 자기들도 유교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을 때 탈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노론이 아니었어. 이 실학자들,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요거를 어느 정도 반영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입니다. 정조가 다산 정약용이 만든 뭐요? 뭐를 통해서 수원화성 만들었잖아. 거중기 같은 거 통해서 정약용이 개발한 거죠. 돌을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수원화성 만들었고, 또 박재가 같은 사람, 이동무,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규장각 검서관입니다. 서울 출신입니다. 그들을 정조가 땡겨가지고 자기의 브레인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지도자는 만약에 이런 거야. 내가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진짜 뛰어난 지도자는 상대 당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상대 당에 똑똑한 사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안 하고 내 사람만 쓴다. 그러면 그거 별로 아니고. 골고루 뛰어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하잖아. 사람을 잘 써야 돼. 사람을 또 잘 뽑아야 되고 잘 써야 돼. 지도자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사람 잘 뽑아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영조 갑니다. 영조는 자 아까 연인군 무수리의 아들이라고 했죠. 출신 자체가 아주 쏙 좋지 않았어. 그래서 영조는 늘 컴플렉스가 있었고, 영조는 노론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영조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조였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살았을 것 같아. 그 영조 사진이 남아있는데, 영조 사진이 보면 영조 굉장히 빼짝 말라가지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을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 밑에 살았던 사도세자는 아마 돌았을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사실 영조가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을 거야. 경종을 죽이는 데는 노론이 더 앞장섰을 거야. 노론 입장에서는 경종이 빨리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영조는 말은 탕평교서 이제 노론이든 남인이든 모두들 다 이제 수용하겠다. 소론도 수용하겠다. 그래서 소론도 등장하고 남인파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난도 있었는데 이런 난도 진압했다. 알아두면 좋지만 여기까지 다 외우기 어려워. 이인좌의 난. 이시의 난이라고도 있거든. 그건 세조 때 나오고 이인좌의 난은 이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탕평파. 자, 탕평파. 자, 여기도 탕평이 등장하고 뒤에 여기 탕평이 등장하거든요. 여기 어디 갔나? 여기 탕평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 차이. 여기 한쪽은 왈론 탕평이가 되고 하나는 준론 탕평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이건 뭐냐면 영조는 탕평이라고 말하지만 영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썼어. 근데 정조는 자기를 충성하는 것보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사람을 썼습니다. 골고루 썼다고.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여러분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도 왈론 줄론을 그렇게 물어보진 않을 건데 혹시나. 자, 그 다음에 탕평비 성균관대학교 입구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를 만든 거는 영조입니다. 잘 나오면 이게 시험에 그림가하고 잘 나와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탕평채 이런 게 있었다. 여러 가지 썼던 우리 잡채 같은 거 있잖아. 잡채 먹는 거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균역법. 이게 업적이 요 두 사람 구분해야 돼.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균역법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내는 세금 중에 조세가 있고 공납이 있고 역이 있었죠. 그, 기억나시죠? 역 중에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었죠. 네. 군역을 있잖아. 군대 가는 건데 전쟁이 안 날 때 계속 군대를 안 가고 대신 내는 게 군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안 가는 대신 돈 낸다. 근데 돈을 100만 원 내다가 50만 원을 줄여준 거예요. 2필 내다가 1필만 내면 되는 거야. 군포가 옷감 같은 거거든. 근데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반으로 줄어들죠. 네. 요거를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선세로 보충합니다. 써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는 뭐다? 어장세. 물고기 어장. 바다에 물고기 어장. 소금. 선박. 배. 여기 이제 세금을 요 세금이 원래 내고 있었는데 이게 왕실로 들어가는 거를 국가 세금으로 가지고 온 거야. 어염선세로 요거를 보충했습니다. 부족분을. 자, 어려운 얘기죠. 자, 균역법을 백성들의 세금을 경감시켜 주고 국가 재정은 부족하잖아. 부족한 거는 어염선세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듭니다. 속대전. 자, 원래 경국대전이 있었죠. 네. 경국대전이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 그리고 법전을 이제 속이라는 거는 우리 후속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나온 대전. 그러니까 플러스 된 겁니다. 경국대전이 없어진 게 아니고 경국대전 플러스 부록이 달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속대전이 탄생되었다. 이런 책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신문고가 부활했다. 신문고가 연산부 때 폐지됐다 그랬죠. 네. 태종 때 만들어졌다. 연산부 폐지됐다가 만들어졌다. 서울 차별이 완화되었다. 자, 서자, 얼자 얘기했습니다. 서자는 아빠 양반, 엄마 평민이. 얼자는 아빠 양반, 엄마 노비. 그 서얼. 이들이 나중에는 워낙 많아져요. 나중에 많아지니까 이들이 하나의 계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서자, 얼자, 서얼이라고 부르고 또 원래 중인이죠. 중인. 그 중인과 서얼이 하나의 동등한 계층처럼 성장합니다. 그걸 중서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서층이 거의 양반 바로 밑에 중서층이라고 하나 부를 만큼 성장하고 쪽수가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사형도 삼심제. 예를 들면 얘가 잘못했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아니네. 얘네. 그럼 어떻게 돼? 얘 억울하게 죽었잖아. 네.
재판을 3심대로.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죠. 1심, 2심, 3심 가죠. 가혹한 형벌 없애라. 너무 이제 가혹한 형벌이 많았어요. 고문 같은 것들이. 그런 거 없애라. 그 다음에 서원이 너무 많다. 서원.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학 많은데 비리 많잖아.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서원이 너무 많은데 서원이 가진 혜택이 너무 많다. 마치 고려 말로 말하면 불교가 가진 폐단이 많았던 것처럼 서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다. 서원 일부 정리해라. 이걸 여기서 일부 정리하고 흥선대원군 때 가면 싹 다 정리합니다. 전국에 47개 빼고 다 없앴거든요. 흥선대원군은 더 없을 거예요. 서원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립 대학들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자, 이조전랑의 권한을 줄인다. 이조전랑의 권한을 줄인다는 것은 인사권을 왕이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일부. 그 다음에 청계천. 청계천을 다시 정리했다. 청계천은 여러분 서울 4대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은 4대 문을 안 지나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한강은 이렇게 그립니다. 한강은. 지금의 서울이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서울은 한강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4대문이에요. 이게 서대문, 이게 동대문, 이게 남대문, 이게 북대문이면 한강은 이 4대문 밖에 있습니다. 청계천은 여기 중간을 흘러요. 그럼 백성들한테 어쩌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건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이 범람하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 그래서 청계천 옆에 이제 뚝을 쌓는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정리하는 거죠. 그게 청계천 준설공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북만 서울이었습니다. 지금은 강남도 서울이지만 그 강남, 강북의 핵심은 한강이에요. 한강. 자 이렇게 영조가 눈치 보듬은 있었지만 영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쳤죠. 백성들의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자기의 그 정서적으로는 영조가 그리 평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식 잘못 키운 거죠.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업적이 많고 화려하게 잘 살았는데 결국 가정을 잘 못 돌본 사람 많이 있죠. 공민왕 와이프 죽으니까 무너져 버리잖아. 영조 정치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모화변 사도세자 죽게 되죠. 성종 조선의 성종 정치 잘했다고 평가받거든. 근데 집안이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았죠. 결국 패비윤 씨, 윤상군 이렇게 나오죠. 가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 여러 가지 계획을 펼쳤잖아. 고종을 왕다운 교육을 못 시킨 겁니다. 고종은 평생 아버지 의존, 부인 의존 그러다가 그래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돼.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교회 잘 다녀. 아들 교회 안 다녀. 아들 하는 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 교회 안 가고 싶다. 그거 대단히 슬픈 겁니다. 아빠가 헌금을 얼마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어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내가 난 교회 다니기 싫다 이랬거든.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왜?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제대로 안 키우면 무슨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뭐야? 엄마 아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다른 세대는 왜 안 다녀? 꼭 종교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얼마나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우리 아버지 존경하지 않거든. 근데 내가 그게 두려운 게 있어요.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각자의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아이들이 얘기할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하는 애들을 보면 나는 가끔 부러워요. 와, 엄마 아빠가 존경스럽다 말하는 저 아이들의 부모는 어떨까?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다음 잘 키우느냐. 영조는 정치 잘했지만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이 안타까운 걸 겪게 됩니다. 뒤주에서 갇혀 죽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세자 죽어요. 죽고 나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심했다 또는
죽을 수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 죽어야 마땅하다 했던 사람들이 뭐다? 벽파. 그러니까 노론 다시 분화가 된 거야. 시파와 벽파로. 벽파. 더 내 지금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경한다. 동정한다. 그래도 그거 너무 심했다. 그거 가져와서 어떻게 애를 죽이냐. 세자인데 시파. 이제 나눠진다. 그 죽음의 사건을 이모파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도세자가 죽을 때 그 사도세자는 죽었지만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어린 아이였는데 좀 살아있었거든. 그 정조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만약에 아들도 싫고 손자도 싫었으면 다 잘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봐서는 또 사도라는 말도 누가 지어줘요? 영조가 지어줘요. 사도가 무슨 뜻이야? 죽음을 애도한다. 죽음을 습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 아닐까?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영조가 안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죽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정조가 등장합니다. 정조는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여. 지금 자기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높은 관리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살아남는 길은 자기가 잘해야 돼. 아까 영조가 그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용 23번장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물었을 때 본인은 알까 모를까? 알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본인은 더 잘해야 됩니다. 거기 경영관들보다 본인이 공부를 더 하지 않으면 경영관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뭘 알아야 말하지 지도. 그러니까 지도자는 엄청 공부해야 된다. 지도자가 본인 전공만 살릴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자기가 아는 주 전공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배워가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엄청 정조는 많이 공부합니다. 정조의 일화 중에 보면 정조가 상소문, 글올로문을 읽다가 해가 뜨는 걸 봅니다. 다음날 해가 뜨는 거. 잠을 정말 많이 못 잤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는 그런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 영린이라는 영화 전체를 보시면 정조가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조는 자 시파 뭐야? 시파는 자기 아버지 죽을 때 동정한 사람이죠. 시파도 끌어오고 소론도 끌어오고 남인 실학자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펼칠 때는 어떻게 했다?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꼭 자기한테 충성하는 이런 사람만 쓴 건 아니었죠. 자, 그러면 기존의 관리들은 다 고위공직자들 다 뭐다? 노론인 거야. 그러면 기존의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브레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그 브레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게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을 육성했다. 그 규장각 학자들하고 막 토론하고 이러니까 노론들이 보기에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아까 경연하셔야 된다 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출신의 관료도 많았다. 자, 초계 문신제도 이게 뭐냐면 뭐 몇 품 이하의 관리들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공부했다 이런 겁니다. 그 높은 관리들은 그거 싫어했겠지. 왕이 맨날 젊은 놈들하고만 얘기하고 논다 이렇게. 근데 진짜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대기업의 막 부장, 이사, 임원, 전무 이런 분들이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잖아. MZ 세대 신입 들어오잖아. 같이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 나이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잘 몰라. 젊은 사람들 더 잘하잖아. 근데 그럼 같이 해보는 거야. 그리고 젊은 사람 말 듣고. 그게 회사가 바뀌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가보면 좋은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면 회식을 갔어. 높은 분들하고 낮은 사원들 갔어. 낮은 사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계속 지 얘기만 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젊었을 때는 막 밤을 새도록 일했는데 이때 그랬던 거고 꼰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 되면 안 되는데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새는 그런 회사도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강화도에 이제 요 규장각이 있잖아. 강화도에는 외규장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요한 서적들을 서울에도 하나 두고 이 규장각은 그 창덕궁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서울대로 다 옮겼지만 서울대 규장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창덕궁에 있었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런 문서 같은 주요 문서들은 외규장각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 외쪽에 외곽에 강화도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프랑스 놈들이 훔쳐갔다고.
벽인 양변 때. 자, 장용령은 뭐야? 군사 기구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왜냐면 기본의 조선의 병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오군령. 조선 후기에 오군령이 있었잖아. 그 오군령의 부대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노론이 장악하고 있거든. 그럼 노론한테 충성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저거 상관한테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회 같은 게 그런 거죠. 전투한테 충성하는 거야.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왕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충성할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장용령입니다. 자, 군사적 기반. 자, 머리는 규장각, 파워, 힘은 장용령. 이런 거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원이라는 수원 화성 계획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원 화성 가본 사람 있나요? 수원 화성 가봤나요? 그 가보면 몇 년 전에 가봤어? 언제 가봤어? 1년 안 됐어. 그러면 있을 텐데 수원 화성에 가면 열기구 타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열기구가 뭔지 알죠? 이렇게. 네. 거의 타고 이렇게 풍선같이 확 타고 가는 거. 그런 게 있대요. 나는 안 타봤는데 안 타고 싶어. 그러니까 수원 화성을 저는 지나가면서 한번 본 적만 있고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수원 화성 제대로 돌아보고 싶은데 수원 화성이 어떻게 보면 정조의 꿈이었습니다. 계획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도 서울이 있으면 세종시가 있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계획을 만든 겁니다. 자,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한양이고 서울이고 여기가 수원이야, 화성이야. 수원의 화성. 그러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딱 원래 딴 데 있었는데 옮겨버린 거예요. 여기로. 중간으로 딱 가는 길에 아버지 묘를 딱 옮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보려고. 화성에 한양에서 화성으로 이렇게 가끔씩 행차하거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잖아. 아들이 아버지 묘에 인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 죽이는 그 뒤에 신하들 따라오겠죠. 그 신하들도 와서 이제 그걸 이제 대리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같이 인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화성에 도착하잖아. 도착해서 뭘 하냐면